안녕하세요, 청소전공입니다. 오늘은 오염에 따른 약품을 선택할 때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기준으로 약품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소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럴 때 어떤 약품 사용하나요? 저럴 때 어떤 약품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약품을 딱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마치 어떠한 약품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약품만 잘 사용하면 그 오염이 만능처럼 이제 해결될 거다. 약품이 이제 만능인 것처럼 생각을 하실까봐 저희가 약품 추천을 잘 안 해드려요. 청소 약품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공정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세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약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약품을 구분할 때 저희는 수소농도 이온 지수라는 것을 지표로 합니다. 수소농도 이온 지수는 pH 이제 기호를 사용하고 pH가 0부터 14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이 중성이고 0으로 가까워질수록 강산성, 그리고 14로 가까워질수록 강알칼리성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7이 중성이니까 6은 약산성이 되겠죠. 그리고 1은 강산성이 되겠죠. 그리고 8은 약알칼리성이 될 거고 13은 강알칼리성이 돼요. 근데 이 수소농도 이온 지수를 마치 그 약품의 색이라든지 약품의 성능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온 농도 지수일 뿐이지 pH가 낮다 혹은 높다고 해서 그 세제가 강하다라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제는 pH도 중요하지만 복합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어떠한 베이스로 세제가 만들어졌냐 혹은 어떠한 조합으로 세제가 조합이 되어 있냐,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레몬은 pH 2지만 되게 강한 산성이죠. 하지만 세척력에 있어서는 중성세제보다 더 못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pH가 낮다고 높다고 그 약품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농도 이온 지수는 그냥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으로 정도만 잡아주고, 알칼리 세제와 산성 세제를 이제 구분을 하셨으면 이 세제로 어떠한 오염물을 지울 수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이제 다루는 오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유기물 오염과 무기물 오염이에요. 유기물 오염은 생명체에서 부산되는 모든 오염물들을 유기물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기름이라든지 배설물, 그리고 유기화합물, 화장품, 음식물, 단백질 종류의 오염들, 이런 것들을 유기 오염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기물은 무기 이제 화합물을 얘기하는데 녹이라든지 라임 스케일, 그리고 금속 표면 부식, 요석, 그리고 석회 침전물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알칼리 세제로 세정을 하게 되고 무기물은 산성 세제로 세척하는데 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성에는 유기산과 무기산이 또 존재를 합니다. 유기산은 유기물 세척에도 또 뛰어난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산은 무기물 세척에 조금 더 특화된 산성 세제인데요. 그러면 유기산은 유기물도 지우고 무기물도 지우고 마치 알칼리 세제보다 더 좋은 만능 세제처럼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유기산과 알칼리 세제는 엄연한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유기산은 그 상제로부터 오염을 이렇게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세제는 상제에 침투해서 그 오염을 용해시킨 다음에 물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칼리 세제는 물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세정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제 원액을 썼을 때 더 세척력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원액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다 정제수라든지 많은 양의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척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산과 알칼리 세제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제 산에는 유기산과 무기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산과 무기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기산과 무기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무기산은 종류가 많이 없어요. 저희가 화학식에서 배웠던 염산, 황산, 인산, 질산, 불산 이런 애들이 무기산이에요. 종류가 몇 가지 없죠. 그리고 이런 무기산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금속 표면이나 녹 제거, 석회 침전물 제거 이런데 엄청 탁월해요. 이제 유기산은
이런 염산, 황산, 질산 베이스가 아니라 생명체에서 발생되는 산들의 종류예요. 그래서 종류가 수천 가지나 됩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뭐 외국의 친환경 세제들에 관련된 산성 세제의 성분을 보면 대부분 다 유기산 베이스예요. 그래서 유기산은 무기산보다 조금 더 안전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변수는 있지만 대부분 금속 그 부식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성 이런 것들은 무기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세척에 있어서는 무기산보다 또 대부분 약한 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기산과 무기산을 혼합해서 만드는 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분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유기산의 종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각자의 성분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들은 몇 가지를 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금속 표면을 닦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세라믹 종류를 닦는다던가 아니면 석재를 닦는다고 했을 때 무기산들로 잘못 세척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큰 하자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안전한 유기산으로 세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산은 뭐 아세트산은 식초의 베이스가 되는 산이 글리콜산, 구연산, 옥살산, 그리고 뭐 메타술폰산 이렇게 좀 생소한 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기산들은 뭐 플라스틱 세척이라든지 뭐 석재 세척 그리고 뭐 세라믹 종류 세척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많은 청소인들이 이제 약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염산 베이스인 그 세제 하나만 가지고 그냥 뭐 산성 세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희석해서 쓰고 뭐 다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염산 베이스인 무기산을 가지고 뭐 변기도 닦고 세면대도 닦고 수전도 닦고 거울도 닦고 심지어 돌 세척도 해요. 석재에 녹이 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유약이 녹아가지고 변기가 시커멓게 벗겨지기도 합니다. 스테인레스가 또 시커멓게 타기도 하고요. 무기산은 정말 조심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스테인레스, 뭐 타일 세척제, 뭐 석재 세척제 이런 데서 나오는 고가의 그 산성 제품들은 대부분 다 유기산 베이스예요. 산성 세제는 복합 화합물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세척을 하게 되는 자재들 역시 복합 자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수전을 닦았다 근데 하자가 없었다 해서 그 공식이 세척 공식으로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례로 스테인레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스테인레스도 이제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런 복합 자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복합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 있지도 않고 또 그 비율이 일정하게 섞여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현장에서 하자가 안 났던 게 다음 현장에서 하자가 안 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운이 나빠서 그 뭐 염산에 약한 그런 금속 성분들이 어디 한 곳에 뭉쳐 있을 수도 있고요. 항상 현장에는 변수가 존재하고 새로운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제를 사용하실 때는 약한 농도 그리고 적은 반응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올려가는 방식으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샘플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 오염이 있다고 하면 약한 농도, 적은 반응 시간을 먼저 적용을 해보시고 반응이 없다고 하면 반응 시간을 조금 더 줘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고 하면 농도를 조금씩 올리시고 그 오염을 제거할 때 최저의 농도와 최저의 반응 시간을 대입해서 오염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국은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 작업 하시고 다음번에는 올바른 세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